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이가희입니다. 겨울방학을 맞은 우리 학생들 자신에게 부족한 과목을 공부하고 있을 텐데요. 올해 첫 전국 연합학력평가가 3월 9일에 시행됩니다. 2018 수능에서 영어 절대평가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시험이기에 수험생들의 관심도 높은데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3월 모의고사를 연간 학습 계획의 기준점으로 삼고 영어 절대평가로 인한 다른 과목의 풍선 효과에 대해서는 속단하지 말아야 된다고 합니다. 오늘도 고등학교 2학년 학생 2명과의 진학 상담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최선의 전략을 위한 상담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지금 시작합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오늘도 학생들을 위한 진학 상담 이어가 볼 텐데요. 먼저 진학 상담을 함께해 주실 전문가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입니다. 진로 진학의 디테일로 승부수를 보여주는 분이시죠. 대진고 진학 담당 교사이신 안성환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진고등학교 안성환입니다. 오늘 여기 오면서 보니까 정말 날씨가 춥더라고요. 오늘 저녁에는 눈까지 예상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맘때쯤 되면 가장 학생들이 움츠러들기도 쉽고 게을러지기도 쉬운 시간이거든요. 하지만 전체 1년을 놓고 봤었을 때 가장 여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랬을 때 움츠러들지만 말고 게을러지지만 말고 전공 관련 독서라든가 아니면 수시에서 보다 보면은 영어 절대평가 때문에 학생들이 영어에 대해서 공부를 게을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리는 것은 영화화된 원서 읽기 같은 걸 한 번쯤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팁으로 드리자면 슬럼독 밀리어네어 같은 그런 영화화된 원서 읽기 같은 거 읽다 보면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기 발전을 위해서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는, 게을러지지 않는 그런 시간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입 합격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짜주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열정적인 카리스마로 진학 지도를 해주시는 분이시죠. 영동고등학교 진학 담당 교사이신 윤상현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동고등학교 교사 윤상현입니다. 저는 이제 새해가 돼서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운동을 했더니 몸도 좀 가벼워지고 그다음에 의욕도 좀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책을 볼 때든 일을 할 때는 집중력도 높아지고 이런 효과를 제가 이제 충분히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추운 날씨이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또 뭐 여러 가지 학업에 대한 부담 때문에 뭐 도서관이나 또는 교실이나 또 집안에서 이렇게 책상 앞에서 이제 공부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되다 보면 의욕도 좀 안 생기고요. 또 집중력도 떨어지고 막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좀 몸을 움직이면서 운동도 좀 하면서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의욕도 생기고 집중력도 높아져서 능률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예리하면서도 깊이 있는 분석으로 최적의 입시 전략을 세워주는 분이시죠. 한성여고 교육연구 부장이신 김영주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성여고 김영주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습하고 또 습하고 또 습하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고 익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은 학원이나 학교에서 학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 한 번 하고 그 외에 9번은 습을 하셔야 됩니다. 즉 배운 것을 자기가 스스로 연구하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그 습을 9번 정도, 그러니까 비율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했을 때야 비로소 공부를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부터는 여러분께서 자기만의 습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위한 수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문의 전화 02-311-5441에서 2번으로 해주시고요.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럼 1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그럼 오늘 만나볼 학생은 어떤 학생인지 안성환 선생님 소개해 주실까요? 네, 그럼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학생은 초등교사를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1.63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2.25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성실성, 표현 능력, 리더십입니다.
희망대학은 춘천교대 초등교육과 서구인재 전형, 경인교대 초등교육과 교직적성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 부산교대 초등교육과 초등교직적성자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학생 초등학교 교사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요. 네. 학생이 어떤 점이 교사가 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아이들을 좋아하는 마음이 제일 크겠죠. 또한 예전에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을 때 도와주시던 선생님을 본받아 학교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누구보다 진심으로 도와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제가 교사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예, 목소리가 정말 밝은 학생이어서 네.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 학생인데요. 아이들을 좋아하고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꼭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기를 희망하는 학생입니다. 오늘 상담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선생님이 될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네. 이번 상담은 윤상현 선생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먼저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핵심 포인트부터 짚어볼까요? 네. 자, 우리 학생의 어떤 키워드를 제가 세 가지 단어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성실성, 그다음에 두 번째는 표현 능력,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리더십,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학생은 이제 생기부를 봤더니 굉장히 성실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양한 어떤 교내 활동에 참여한 기록들도 많았었고요. 그다음에 그냥 참여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입상으로 이어졌고, 또 전공과 관련 있는 부분, 또 전공과 관련 있지 않은 부분, 또 뭐 전 교과 영역 성적도 고르게 우수했고요. 그래서 생기부만 보더라도 이제 누구나 다 우리 학생이 참 성실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학생이 표현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좀 전에 그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도 좀 느끼셨겠지만 네. 목소리도 좋고 성량도 또 뭐 태도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 이게 이제 단순히 말하기 능력만 괜찮은 것이 아니라 토론 능력도 상당히 우수했고요. 그다음에 뭐 글짓기 능력 뭐 이런 부분들, 발표력. 그래서 굉장히 그 생기부 곳곳에서 표현 능력이 우수하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이제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이제 이 부분이 아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굉장히 유리하게, 또 이후에 우리 학생이 초등학교 교사가 되면 굉장히 또 유용한 어떤 능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리더십이라는 제가 이제 단어를 쓰는데, 우리 학생이 이제 그 질문 중에 본인은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뭐 이따가 질문에 나올 수 있겠지만은 그 리더십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자기는 직함을 가지고 있는 게 없었는데 리더십이 괜찮냐. 그런데 그 리더십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직함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어떤 조직이라든가 또 자기가 맡은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해내느냐, 이런 부분들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굉장히 조금 있다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그 리더십이라는 부분도 상당히 좀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오늘 또 이제 상담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핵심 포인트는 뭐 우리 학생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내신 성적의 향상과 또 부족한 그 비교과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지, 이 부분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고 상담을 좀 들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은 어떤 전형인가요? 예, 이제 뭐 우선순위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가장 우선순위로 이제 유리한 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은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이 우수하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비교과 활동 등 또 교내 생활에 굉장히 성실하게 좀 참여를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학생부 종합전형에 적합한 학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이 초등교사를 희망하고 있는데 뭐 주요 교과 성적만 우수한 것이 아니라 전 교과 성적이 고르게 우수하고요. 그다음에 과학 또 예체능, 이런 인문계열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자연과학, 그다음에 또 예체능까지도 고르게 우수하기 때문에 전 과목을 고르게 가르쳐야 되는 그 초등학교 교사에 좀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네요. 지금보다 이제 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뭐 교과 성적이 조금 더 올라야만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에 조금 더 근접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학생에게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 1순위로 이제 되는데, 당연히 학생부 중심의 전형이 강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또 학생부 종합 전형과 또 병행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조금 더 같이 준비하는 것이 어떨까. 물론 이제 지금 현재 내신 성적으로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 좀 본인이 원하는 대학이라든가 또 뭐 좀 그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기는 조금 어려운 내신이지만, 네. 다른 어떤 부분, 정시와의 어떤 그 상관관계를 봤을 때 정시보다는 수시에 조금 더 강점이 있는 학생이고,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이 두 번째로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네. 다만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3학년 1학기 때 교과 성적의 좀 향상이 조금 더 있으면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논술 전형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 학생이 논술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을지 안 되어 있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논술 전형과 정시 전형 사이에서 조금 고민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학생이 지금 제가 받은 자료로 봤을 때는 정시보다는 수시에 조금 더 강점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논술 전형을 제가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이유는 앞서 우리 학생의 특징 그 키워드를 말씀드릴 때 표현 능력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글쓰기 능력도 상당히 우수하고 토론 능력도 우수하고 또 발표력도 우수하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학생이 논리적인 사고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논술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초 소양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논술 전형도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제 이후에 그 수능 준비와 병행을 하게 되다 보면 학생부도 신경 써야 되고 비교과 그다음에 또 논술 또 수능 공부 이렇게 되면 너무 좀 이렇게 네. 포화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부 위주의 전형을 1순위로 잡고 논술과 정시 중에서 어느 쪽을 병행해서 준비할지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현재 시점에서는 정시보다는 이 수시가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네네네. 진단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뭐 수능 최저도 맞춰야 되고 앞으로 또 정시도 봐야 하니까 네. 모의고사 성적 한번 분석해 볼게요. 살펴볼까요? 예. 자, 우리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지금 등급만 제공을 해줬는데요. 이제 국어는 3등급, 그 다음에 수학 나영은 2등급, 영어는 2등급, 또 한국사 2등급, 탐구 영역은 생활과 윤리와 법과 정치가 각각 2등급입니다. 그래서 등급 평균은 이제 2.25등급입니다. 자, 우리 학생이 지금 11월 모의고사와 이제 비교했을 때 성적이 좀 올랐습니다. 국어도 지금 올랐고요. 수학도 네. 영어도 이제 전 과목이 모두 이제 그 상승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제공된 성적이 11월 모의고사는 성적표가 있었는데 이제 6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등급만 있어서 이 등급 안에 이제 백분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네. 정확하게 예측이 안 돼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상황인지는 좀 모르지만 어쨌든 수시에 비해서 정시 그 모의고사 준비는 아직 좀 부족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그 초등교사, 그러니까 교대를 진학하기 위해서는 백분위 평균이 한 90에서 95 사이는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학생이 거기에 조금 부족한 상황이다. 근데 뭐 백분위가 지금 등급상에서 높은 백분위라면 아마 이제 앞으로 이후에 우리 학생의 그 수능 공부에 따라서 정시에서도 도전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현재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수시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한 전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결정적 코치이신 안성화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 어떻게 보셨어요? 네, 우리 학생이 학교 생활에 대해서는 매우 바람직한 그런 형태를 보였지만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아까 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정확한 성적이 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경우냐면 학생이 보통 종합전형에 대해서 매우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충분히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모의고사가 매우 중요한 이유가 종합전형만으로 6장을 다 쓰게 됐을 경우에 합격을 충분히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이 쓸 수 있는 대학의 범위를 결정지을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을 현재 수능에서의 등급과 조견해 봤었을 때 2.25등급 정도가 그대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누적 백분위로 보통 11% 정도의 급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 급간에서는 전형을 쓸 때 종합전형 6장보다는 교과와 종합을 섞어서 쓸 수 있는 그런 지원 성향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끝까지 종합전형을 준비하면서도 모의고사에 대해서 그 끈을 놓지 않고 평균 2등급 이내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서 접근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해 보입니다. 앞서 윤상현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유리한 전형 2순위로 학생부 교과 전형을 꼽아주셨었는데요. 이번에는 학생의 교과 성적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도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국어는 1.75등급이고요. 그다음에 수학은 1등급, 영어는 1.75등급, 사회는 2등급. 그래서 등급 평균이 1.63등급입니다. 자, 학기별 내신 추이를 살펴보면요. 국어는 이제 1등급에서 2등급, 다시 1등급, 3등급 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고요. 수학은 이제 가장 잘하는 과목인데요. 1등급을 계속 유지했고, 영어는 이제 1등급에서 출발을 했는데 2등급으로 이제 하락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영수사 교과 성적이 1.63등급으로 이제 비교적 우수한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사실은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원하기는 조금 아직 부족하죠. 앞으로 이제 올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학 교과 성적이 이제 제일 좋죠. 1등급으로 지금 4학기 모두가 다 1등급이었고 사회교과 성적이 지금 아까 제시가 안 돼 있었지만은 조금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편입니다. 따라서 네.
3학년 1학기에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학생이 이제 그 교과 성적 면에 있어서는 국어 성적이 좀 이렇게 등락을 좀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 성적도 조금 올려야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지금 3학년 1학기 때 이제 성적 향상이 있어야지만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에 조금 더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 학생이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요 교과 성적만 좋은 것이 아니라 전 교과 성적이 괜찮습니다. 물론 전 교과 성적이 약간 하락세에 있다라는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3학년 1학기에 충분히 반등을 이뤄낸다면 뭐 그조차도 사실은 뭐 조금 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3학년 1학기 때 성적 향상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윤상현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 보시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자율활동,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수상경력이고요. 구름은 독서활동, 봉사활동입니다. 맑음이 굉장히 많았는데 구체적으로 좀 분석해 주실까요? 네. 지금 뭐 그 기상도에서 보셨던 것처럼 우리 학생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한 준비가 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했는데 항목별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제가 좋은 평가를 했던 그 자율활동인데요. 사실은 이제 자율활동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제 학교에서 공통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지금 제가 맑음으로 좋지만은 거의 이제 학교 공통 기록들 위주였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우리 학생이 굉장히 좀 그 성실하게 참여를 했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좋은 평가를 줬는데, 작은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역할들을 굉장히 열심히 해나갔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앞서 제가 키워드로 짚었던 그 리더십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뭐 학생부에 아직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우리 학생이 지금 앞으로 기록될 내용 중에 매일 이제 1시간씩 뭐 공부, 스터디를 했다라는 이런 기록들도 스스로 찾아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제 자율활동을 제가 이제 좋은 평가를 줬지만 여기에서 학교 공통 문구를 하더라도 우리 학생이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했는지, 또 우리 학생의 어떤 그 특장점이 잘 살아날 수 있도록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2학년 아직 생기부 지금 입력 시점이고요. 또 3학년에 조금만 보완이 된다면 더 나은 활동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진로 활동인데요. 진로 활동도 마찬가지로 이제 개인 스스로가 찾아서 하는 활동보다는 이제 학교 전체적으로 이제 이루어진 그 진로 계획, 교육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진 활동들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진로 탐색을 상당히 열심히 했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과 관련돼서 활동 기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수상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진로에 대한 탐색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라는 부분이 제가 조금 높게 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뭐냐면 우리 학생이 지금 초등교사를 희망하고 있는데 초등교사와 이제 관련된 그 직접적인 탐색 활동,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전반적인 진로 활동, 진로에 대한 탐색은 높은 평가를 줄 수 있지만 직접적인 진로와 관련 있는 그 초등교사와 관련된 활동들은 이후에 조금 더 이제 보완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역시 지금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네. 학생이 뭐 교육 전공별 연구에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진로와 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학생부에 기록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동아리 활동도 제가 좋은 평가를 줬는데, 동아리 활동에 굉장히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했습니다. 뭐 독서 토론 동아리도 했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이제 자율 동아리로, 그다음에 봉사 동아리, 또 영어 독서 토론, 신문 동아리. 그래서 제가 이제 좋은 평가를 준 이유는 우리 학생이 초등교사를 희망하는데, 초등교사가 되려면 여러 분야에 어떤 관심도 있어야 되고 네. 또 여러 분야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활동들을 이제 동아리에서 좀 다양하게 뭐 인문사회, 그다음에 자연과학, 또 봉사 뭐 이런 부분들을 다 구체적으로 좀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제가 좋은 평가를 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급위에서 이제 내용들은 확인할 수 있었지만은 조금 더 차별화된 우리 학생만의 어떤 그 구체성, 그다음에 진정성,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학생부 기록에서 좀 어렵다면 이후에 자소서에서 충분하게 그런 부분을 드러내야지만 조금 더 강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수상 경력인데요. 수상 경력은 다양한 어떤 그 분야에서의 수상 경력이 굉장히 좀 돋보였습니다. 그래서 수상 기록이 뭐 거의 지금 한 30건 이상 됐는데, 상당히 많은 수상 기록을 가지고 있고 또 다양한 분야라는 점은 높게 평가할 수 있지만, 여기도 사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상 등위가 조금 낮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대상, 금상 이렇게 간다면 뭐 순위별로 했을 때 좀 동상이라든가 장려상 이런 좀 낮은 등위의 그 수상이 조금 많았기 때문에 이후에 수상 기록을 조금 더 보강할 때는 조금 더 높은 등위의 수상 기록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전반적으로 수상 기록을 통해서 토론, 글짓기 능력, 뭐 어떤 발표력 이런 부분들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자기 주도 학습 능력, 또 인성 이런 부분들까지도 모두 고르게 우수한 학생이다라는 점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조금 더 또 아쉬운 부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은 뭐냐면 학업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경시대회 입상 실적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교과 성적이 우수하면 학업 능력이 우수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경시대회 입상 성적도 사실은 대학에서 의미 있게 보는 자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후에 그 학업 능력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시대회 성적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제가 이제 독서 활동과 봉사 활동인데 물론 독서 활동은 이제 1학년 기록만 남아 있기 때문에 2학년에 한 8권 정도 이렇게 좀 보완이 될 거라고 했는데 일단 1학년 기록만 놓고 보더라도 좀 아쉬운 부분이 15권이 있었지만 그중에 전공과 관련된 부분은 3권, 그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인문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쉽게 본 부분이 뭐냐면 우리 학생이 그 과학 과세특위에서 그 과학 가세특위에 선생님이 적어주신 기록 중에 소논문 작성했고 주제 발표를 했다라는 기록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문계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과학 쪽에서도 관심과 능력을 보여줬다라는 점을 저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봤는데 만약에 소논문을 잘 작성했고 또 이렇게 주제 발표를 했다면 관련 도서들을 읽었을 텐데 그런 내용들이 지금 독서 기록에 없었다라는 부분이죠. 네.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후에 자연과학이라든가 예체능 분야에 대한 그런 독서 기록을 조금 더 다양한 분야의 독서 기록을 조금 보완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봉사활동 같은 경우도 지금 특기 사항에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봉사활동 그 기록 내용이 좀 불일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교육 봉사를 했다라는 특기사항 기록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봉사활동 기록에서는 보니까 도서관 업무 보조로 돼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제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이런 학생부 내에서 이쪽 영역과 저쪽 영역의 내용이 일치되지 않으면 사실은 그 학생부의 신뢰성 이런 부분이 조금 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 학생이 희망대학 중에 어떤 대학을 선택했을까요? 예,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을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학생이 1지망을 춘천교대, 2지망을 경인교대, 3지망을 부산교대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가장 주목해 볼 만한 대학으로 선택한 대학은 춘천교대입니다. 그러면 이 춘천교대를 가장 주목할 대학으로 진단해 주신 이유와 특징과 도전 가능성까지 조언해 주실까요? 예, 일단은 춘천교대를 제가 1지망으로 선택한 이유는 우리 학생이 일단 1지망으로 좀 희망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네. 여러 가지 면을 고려했을 때 가장 합격 가능성이 높을 거다라고 생각이 돼서 선택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특징과 도전 가능성, 하나를 자, 모집 인원은 108명이고요. 작년도보다 지금 18명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전국은 14.56대이고요. 전형 방법에서 이제 1단계가 서류평가 100이고요. 2단계에서 면접이 60이 들어가서 최종 선발을 하게 되는데, 전형 배수가 이제 전년도에는 2배수에서 이제 3배수로 늘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평가 방법을 보시면 서류평가에서 학생부와 자소서와 추천서, 이제 일반적인 평가 방법인데, 그 기준을 보시면 발전 잠재력과 변혁적 지성, 그 다음에 탁월한 품성, 이렇게 3가지 항목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발전 잠재력이 38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올해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서류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면접 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여러 가지 개별 면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춘천교대는 정말 70명만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은 없습니다. 이제 도전 가능성을 보면 2016 합격자 기준으로 서류평가 점수하고 면접평가 점수가 지금 예시가 되어 있는데 서류평가의 차이는 최고와 최저점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네. 그런데 면접평가는 지금 최고와 최저점의 차이가 상당히 높거든요. 네. 이게 합격자 기준입니다. 따라서 면접의 영향력이 이 자료를 통해서 봤을 때 합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면접에 대한 대비도 조금 더 같이 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도 조언해 주세요. 우리 학생이 이제 두 번째로 희망하고 있어서 경인교대를 좀 추천드리고요. 모집 인원이 400명으로 전년도 경쟁률은 5.58대 1이었고요. 전형 방법은 동일합니다. 이제 면접이 30%라는 것 때문에 춘천교대보다는 면접 비율이 좀 약한데요. 네. 전형 1단계 배수가 2배수라는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서류평가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교직, 기초지식 역량, 그다음에 인적성 역량. 그래서 교직, 기초지식 역량에서는 교과 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하고요. 인적성 역량에서는 이제 비교과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일반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이긴 하지만 교직, 교대이기 때문에 교사협대 인성 조금 더 유심히 본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면접이 춘천교대하고 좀 다릅니다. 개인 면접도 있고요, 집단 면접도 있고요.
집단 면접에서 능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수능 최저 기준은 역시 없습니다. 우리 학생의 도전 가능성은 도전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학생부 방향을 잡을 수 있게 합격 시나리오 설정해 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을 위한 합격 시나리오를 화면을 통해서 교과와 비교과로 나누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우리 학생이 교대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교과에서 조금 더 성적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계속 1등급이었으니까 1등급 가고요. 국어하고 영어에서 1등급을 좀 찍어줬으면 좋겠고, 상대적으로 좀 약했던 사회과에서는 1.5등급, 뭐 할 수 있다면 1등급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좀 성적을 상황이 이렇게 올리면 그만큼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부분을 비교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앞서 제가 이제 비교과 설명드리면서 거의 했던 내용인데, 세상에서 이제 대회 내용을 조금 더 추가를 했으면 좋겠고요. 등위를 조금 더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자율활동 부분에서는 활동 내용의 구체성과 개별성, 우리 학생의 어떤 특장점을 좀 살렸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동아리도 좀 비슷합니다. 그리고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직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학생 멘토라든가 이런 교육봉사 이런 내용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독서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교직과 관련된 부분, 단순하게 교사의 생활이 아니라 가르치는 뭐 기술 이런 부분들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자연과학이라든가 예체능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대한 독서 기록을 조금 더 보완을 해주면 우리 학생이 합격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안성환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게 마지막으로 조언 한 말씀 해주세요. 네. 학생이 종합전형을 준비를 상당히 착실하게 한 것 같지만 일단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점은 윤상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다시피 교과에서의 3학년 1학기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의 교과가 상당히 종합전형 내에서도 요즘에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꼭 등급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모의고사 성적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이 아주 낮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평균 2등급 이내로 들어올 수 있을 정도의 그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 나중에 합격 전략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학생 오늘 상담 받았는데 어땠어요? 제가 이곳에 신청할 때 신청 제목으로 초등교사로서의 첫 발걸음이라고 했는데요. 네. 평소에 혼자서 알기 어려웠던 부분이나 궁금했던 부분을 명확히 알고 나니까 앞으로 1년 동안 걸어 나갈 발걸음의 큰 중심목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오늘 상담을 통해서 첫 발걸음 잘 뗀 것 같아요. 초등학교 교사를 꿈꾸는 만큼 겨울방학 잘 보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상담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